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산업심리학의 세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생 그 이상의 수준을 해낸다. 석사 수준까지 도달하는 안송 물량 첫 번째 발표 윤영성입니다. 소개한 것과 같이 저희는 논문 포스터 연구 제작 발표를 하는 팀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지도 교수님인 김명수 교수님과 함께 무려 한국 심리학 퀴즈에 내기 위한 논문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 및 방법을 설명드린 다음 1차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고 2차 연구에 대해 설명드린 뒤 특성화, 방향성, 분석 및 유의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및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방법입니다. 저희 이번에 호수대학교는 산업심리학과 CK1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데요. 여러분은 과연 특성화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검증해보기 위해 특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연구 방법은 아직은 어려우시겠지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과 에이모스 프로그램 20.0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듯이 다양한 학자의 타당화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저희의 설문지에 반영을 하였고 총 53번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2015년 5월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학생들 201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 얻어진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차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TPB 계획된 행동이론이라는 아이젠의 모형입니다. 각 용어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는 모형을 계획된 행동이론 TPB 모형과 CK1 특성화 사업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설문 문항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TPB 모형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친구는 산시민입니다. 산시민은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특성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도대체 왜 산시민이가 특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 산시민은 평소 특성화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친구들의 많은 권유를 받고 동기를 얻게 되었고요. 특성화 사업을 통해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산시민에게 내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게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산시민은 특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TPB 모형입니다. 특성화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 의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이젠은 추가적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의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시사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도 문항과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모두 크롬바 알파값 0.06보다 높은 수준에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동이도, 행동, 진로 결정 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와 같은 모든 문항들은 마찬가지로 크롬바 알파값 0.6 이상의 수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입니다. 저희가 TPB 모형을 실제로 분석해 본 것인데요. 태도, 주관적 규범과 자기 효능감, 행동 의도는 과연 행동에 상관을 미칠 것인가? 그 결과 모든 요인이 유의수준 0.001보다 작은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학부생 3, 4학년들도 잘 모르실 모형인데 이것이 바로 에이모스 검증 모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리 석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형은 적합도 기준에 따라서 모형이 적합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알아본 결과 특성화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토제는 유의하였으므로 특성화의 의도를 불러일으켰지만 내가 남들에게 듣고
교수님,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동기를 통해 얻는 주관적 규범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특성화 이도를 불러일으키는 예측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도는 특성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유의한 수준을 보였고요. 또한 시차적으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위도를 거치지 않고도 유의한 수준으로 특성화 행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젠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패턴 없이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성화 사업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고 단정지는 게 아닌 추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시사하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구를 발표하게 된 10학번 이병철입니다. 저는 2차적인 연구를 해봤는데요. 1차적인 연구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TPB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해서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는데, 이번에는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 자기 평가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조작적 정의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은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정도를 나타냅니다. 단 핵심 자기 평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 잠재적 의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진로 결정감, 자기 효능감이 행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부 별이 뜬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상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해 봤는데요. 먼저 이게 1번 모형이에요. 처음에 모형이 1번 모형인데요. 대학생활 만족도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R제곱값, 그러니까 R제곱값이 뭐였죠 아까? 기억나요? 설명력인데요. 설명력이 25.6%, 그러니까 25%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2번 모형에서는 이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을 추가시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설명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28%까지 올라갔었고, 다음으로 3번 모형에서는 핵심 자기 평가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2%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 행동을 함으로써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특성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진로 방향에 따른 구성 개념을 F 분석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먼저 진로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설문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인사, 마케팅, 상담, 기타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검증을 해봤는데요. 모두 유의한 것을 나왔고요. 그 결과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덩칸 이런 건 잘 몰라도 되고요. 직업 정보 수준과 목표 수준은 마케팅에 비해서 마케팅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추후에 마케팅에 대한 추가적 특강 프로그램이나 교과 과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보면은 기타 수준보다는 마케팅이나 상담, 인사 쪽이 높았습니다. 즉 우리 학과에서 지원하는 특성화가 기타에 해당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타의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 다른 분야의 학과 전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취업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학과 관련된 취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일종의 우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꼭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성화 사업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TP 보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저희의 위도와 내가 하겠다는 자신감이 특성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사업은 결국 위지는 결국 특성화 사업에 참여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논문을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한국심리학회지라는 큰 그라운드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모두의 기대를 걸고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항상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세동 감사합니다. 안서동 논리학 굉장히 이렇게 멋있으면서도 전문성 높은 발표였죠? 네. 저희 발표하신 형이 우리 과에서 제일 잘생긴 형이잖아요. 영석이요.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헬퍼라는 팀인데요. 헬퍼는 연모성을 진단한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모성이란 연애를 못하는 성향. 지금 소리 내신 분들 자세히 들으시는데요. 연애를 못하는 성향, 즉 연애를 못하는 특히 여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기 위했다고 이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퍼 올라가 주세요. 네. 네, 마이크가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아유, 크네, 이것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여학고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가끔 샤워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생긴 것도 나름 괜찮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태평양만큼 넓은데 왜 내 옆구리는 아직도 시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연못녀는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도와주고자 이 연모성과 관련된 검사를 개발하였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사회적으로 건어물력 혹은 초식력 혹은 철벽력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회에서 왜 우리가 연애를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연애를 정말 못하는 여자인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진단해볼 만한 검사를 개발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목적은 20대 여성들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자 이 검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하는 연모성, 과연 무엇일까요? 연모성이라는 것은 연애를 못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성 간의 교제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인 이유로,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향을 이 연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모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길 원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총 20명의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시면은 당신이 알고 있는 연못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연못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논문들도 한번 뒤져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모성이라는 게 아직 연구한 연구자가 없어요. 아직. 그래갖고 이 연애와 관련된 이런 관계 만족도 혹은 성의식
뭐 연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여기서 문항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문항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 문항들을 꼼꼼히 읽어봤을 때 이거는 경험에 대한 문항이야. 이거는 관심사야. 얘가 연애에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의논을 해서 요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 요인들을 대표하는 문항들을 한두 개씩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인터뷰 결과에서 42문항 그리고 논문에서 6문항을 뽑아왔고 총 49개의 문항들을 저희가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한 개의 준거 문항이라는 걸 넣었는데요. 이 준거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종의 기준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떤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준거 문항이 바로 나는 지금 연애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비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검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검사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여기에서는 피검자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바로 동의도와 중요도를 물어봅니다. 동의도는 뭐냐면요. 검사를 응답하는 사람이 이 문항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걸 동의도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중요도는 뭘까요? 피검자가 읽은 그 문항이 과연 연모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